일단은 제가 예상하는 범위는 여러 가지 미분법 전까지인데 혹시 뭐 더 추가되면 더 해야 되니까. 자, 일단 그 다음 내용이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수학 원때 뭐 그래프라든가 몇 가지 그런 계산하는 것도 배웠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104번에 이게 이제 또 교과서가 이런 식인데 약간 그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야. 약간 수학 원 내용과 관련 지어 보는데 혹시 여러분들 수학 원 때 이게 어쩌면 수학 원 복습인데 수학 원 혹시 여러분 수학 원 때 어떤 삼각함수의 뜻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어떤 좌표가 나오면서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자 그때 배웠던 내용 간단히 복습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는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자, R분의 뭐 B 자, 여기서는 AB라 써있네요. 자, R분의 B 자, 요것분의 요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다? 자, R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다. 이렇게 이제 어쩌면 좌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위에 있는 요게 지금 좌표가 나와 있잖아. R분의 B, R분의 A, A분의 B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거 두 개가 지금 뭘 시키는 거냐면 자 이번에 저희가 신상으로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워. 자, 이 사인으로 만드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혹시 코시컨트 기억나? 자, 일단은 요 새로운 기호부터 시작을 할게요. 코시컨트가 있고 코사인으로 만드는 게 시컨트라는 게 있고 탄젠트로 만드는 게 코탄젠트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는요 나오나? 이건 혹시 뭐분의 뭔지 아세요? 이거 사인분의 1이죠. 그리고 얘는 코사인분의 1 얘는 탄젠트분의 1 즉 말하자면 사인이 R분의 B라고 치면 이 친구는 B분의 R인 거네. 말하자면 이거의 역수. 자, 코사인이 이것분의 이거면 그럼 시컨트는 A분의 R인가? 다시 탄젠트가 A분의 B면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있는 이제 요 두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저거에 관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탐구 1번 같이 도와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 자, B분의 R을 사인으로 표현해봐라. 자, B분의 R을 사인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 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얘는 사인의 역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 이거를 내놔야 저희가 뭐라고 부르겠다고? 앞으로? 시컨트가 아니라 이거거든요. 얘는 뭐라고 했죠? 이게 이제 코시컨트다. 어쩌면 코시컨트를 설명하는 그런 탐구 활동입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거를 코사인으로 표현하시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한 번 더 나오나 요거랑 이제 같은 말을 뭐라고 하자고? 이걸 시컨트라고 하자. 이렇게 내용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필기해 보시고요. 본 게임은 밑에 있는 105번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좌표를 드리고 이거 세 가지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구해볼 시간 드릴까요? 자, 우리가 수학 원 때도 이렇게 좌표를 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해봤단 말이야. 어쩌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 세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한다. 그러니까 따로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줄 알면 따라오는 것들이야. 그렇게 공부하세요. 다시 얘네들을 따로 공식으로 외워도 뭐 나쁘진 않은데 헷갈리잖아. 그냥 원래 거 세 개 외우시고 이게 역수 관계란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원래 거 세 개는 수학 원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자, 105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표를 주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똑같아. 그 내용. 자, 위에 아까 필기했습니다. 자, 얘네 세 개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좌표랑 R이라는 게 필요해요. R. R이 뭔지. 자, R은요, 원점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를 말해요. R. 그래서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거 문제는 요거 세 개, 요거는 신상이거든. 자, 요거 세 개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이거 세 개를 따로 외우지 말고 뭐부터 구하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부터 구하자는 거예요. 다시, 자, 사인은요, 이거 작년도에 배웠어요.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외우시면 되고, 여기서 소위 R이라는 거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3이 나와서, 자, 사인부터 구할게요. 13분의 12, 코사인은 마이너스 13분의 5,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해서 구하신 다음에, 자, 얘네들은요 이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자,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이니까 저 친구의 역수를 취하시면 되고, 자,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이니까 코탄젠트는 이렇게 역수를 취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수학은 풀 줄 알면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밑에 있는 106번은요. 수학 1에서도 그 다음은 이렇게 각도를 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해봤거든. 한번 해보실래요? 자, 마찬가지 흐름은 먼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먼저 구하시고 그거 가지고 쟤네들을 구하시면 돼요. 걔네들을 구할 줄 알면 얘는 당연히 가능한 거야. 이론상.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특수각이 아닌 것들도 적당히 들렀다 가시면 다 구할 수 있는 거 배웠습니다. 자, 적당히 들렀다 가시면 돼요. 쉼터, 파이라던가 2분의 파이, 2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걸로 표현하신 다음에 4분면 체크하시고요. 얼사탄고, 부호 체크하시고요. 자, 이 정도는 거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딱 1분 20초만 드릴게요. 결국 좌표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특수각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번 시험에도 포인트일 거예요. 수특에도 보시면 좌표로 나오는 상학함수 문제가 있고 이런 각도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수학 원 때나 흐름 자체는 동일한데 달라진 거는 저 새로운 기호야. 사실. 그리고 저 새로운 기호는 새롭지만 새롭지 않다고.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역수를 취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오랜만에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자, 이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106번의 1번 문제. 자, 106번의 1번 문제는 코시컨트 6분의 7파입니다. 코시컨트는 같은 말이 뭐냐면 사인분의 1이야. 그래서 어차피 사인으로 바꾸시면 요거는 수학 원 문제라고요. 자, 오랜만인데 이거 한번 분리해볼까? 자, 얘는요, 여러분 같은 말이 뭐냐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파이 더하기 30도 맞나요? 말하자면. 자, 이런 경우 파이는 그대로 갑니다. 30도. 자, 요거 3, 4분면인데 3, 4분면의 사인은요, 얼사탄.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인 30도는 특수각이니까 외웠고요.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온다?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혹시 맞은 친구? 자, 1번에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얘나 맞았어요? 오케이.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시컨트는요 같은 말이 뭐라고? 얘는 코사인분의 1이야. 자, 코사인분의 1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혹시 나오나 코사인은요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할 수 있게? 이거 없앨 수가 있어. 자, 외우세요.
사인과 탄젠트는 4탄은 꺼낼 수가 있고 코사인은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그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역시나 4분의 9파이는요 한번 들렀다가 볼까? 4분의 9파이는 2파이 더하기 45도입니다. 그리고 2파이는요 안 바뀌고요, 이거는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자, 2분의 루트 2분의 1이야 역수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맨 마지막 탄젠트, 코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야. 그리고 자, 이 친구는 근처에 들렀다 갈 곳이 2파이에서 60도를 뺀 거고요. 자, 2파이의 경우 안 바뀌고 이거 4삼면인데 얼사탐코, 자, 마이너스겠네요. 그리고 60도는 루트 3이니까 유리화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내시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07번 가볼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또 이 삼각함수의 이런 어떤 관계식을 이용한 이런 간단히 만드는 문제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야.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필기해 보시면요. 보통 이제 이 소위 그 삼각함수 풀 때 많이 쓰는 식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오랜만에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어쩌면 삼각함수의 제목은 관계식이라고 필기해 드릴게요. 몇 가지 관계식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제일 중요한 식이죠. 어쩌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뭔가 막 여러 가지 굉장히 어떤 재밌는 게 많이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요. 자, 이거 두 개는 참고로 수학 1 때 배웁니다. 탄젠트는 같은 말이보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또 탄젠트가 나오면 이걸 많이 쓰는 편이야. 아시겠죠? 다시 세 번째는요. 이번에 약간 신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오랜만에 기억나? 시컨트 제곱이랑 같다. 사실 이 3번식은 이 1번식의 변형식이에요. 이 1번식을 적절히 변형하시면 3번식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 이 1번식을 다르게 변형하시면 이런 식도 만들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코 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랑 같다. 자, 이 네 가지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자, 이 문제는 이 네 가지를 적절히 한번 이용해 보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한, 기억나? 어떤 간단히 만드는 그런 계산 문제가 또 개인적으로 시험에 한 개는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 간단히 만들어봐. 앞에 탄젠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자, 뭐 놓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놀 시간 드릴게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 자, 1분만 드릴게요.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하셔도 괜찮고, 일단은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나와야 돼. 결국은 이제 그런. 방금 제가 필기한 것 중에 쓸만한 게 있긴 하네요. 딱 보니까. 쓰고 보니까 보이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사실 쓰고 보니까 보인다는 말이, 뒤에 봤더니 이거 두 개 더하라고 써있잖아. 이게 지금 이거네요. 그럼 얘랑 같은 말은 이건 거네. 그쵸? 자, 맨 앞에 탄젠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 2 대입하시면 5 맞나요, 그러면? 쓰고 보니까 이거 쓰라는 문제예요. 다시. 자, 앞에 있는 이 친구는요, 이거 아닌가요? 자, 얘랑 같은 말은 이거죠. 이거. 그리고 자, 코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1 하시면 되겠죠. 탄젠트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얼마 나온다? 이게 4분의 5가 나와요.
두 개를 더하시면 최종 정답이 얼마죠? 그러면 통분하시면 4분의 25 맞나요?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예납 맞으셨어요? 혹시 나은이도 풀 수 있겠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올라가서 108번 문제는 또 뭐 교과서 특징이 이런 거잖아. 뭔가 활동하는 그런 문제로 보여. 아니, 제가 이번에 편집할 때 너무 막 좀 그런 뭐 영양 문제를 다 뺐어요, 사실은. 좀 일부러 이제 왜냐면 얘는 지금 제가 결국은 수능 특강을 좀 메인으로 할 거라 좀 약간 담백하게 보려고 다 뺐거든. 근데 얘는 사실 이제 뺄까봐 고민하다가 안 뺐는데,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만한 거 힌트만 드릴게. 이게 약간 옛날에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날지 몰라요. 자, 이거 문제 한번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어보시면 오늘 질문 시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또 중간에 어떤 말이 보이냐면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보여요. 즉 여러분들은요, 여기 밑에 있는 OQ, OR 얘네들을 구하시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벌써 이제 2년 지났네. 고1 때 이제 잠깐 배우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자,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쳐보세요. 자, 여기 혹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원 하나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오랜만인데 이 원의 방정식을 혹시 만들 수 있겠어? 자, 얘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거든요. 혹시 나오나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돼? 한번 도와줄래?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예라도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 배울 당시에 그 당시에 접선을 재요, 또. 이 원에 접하는. 근데 그 당시에 특별히 요렇게 위의 점, 요게 지금 위의 점을 줬거든요. 자, 그 당시에 위의 점을 주는 원방에서 위의 점을 약간 그 접선 구하는 공식을 하나 배워. 사실 이거를 알면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 공식 기억나세요? 약간 주입식을 할게요. 그 공식이 되게 예뻤어. 왜 예뻤냐면 여기 x제곱 y제곱을 제곱을 떼면서 x한 개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y제곱도 y 하나 떼면서 y 한 개 붙이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위의 점일 때 쓸만한, 특히 기본형일 때는 이 공식을 하나 알면 되게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을. 자, 이제 그 다음 풀어보세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Q 구하고 R 구하고 해서 절편 내리니까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하면 아마 밑에 거는 채울 수 있을 거야. 아시겠죠? 접선까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이제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혹시 앞에 제목 보셨나요? 이제 이 제목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삼각함수에서 계산 문제에서 하나 중요한 게 소위 덧셈 정리라는 걸 하나 배워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 여기 공간 많잖아요. 여기다가 오랜만에 한번 복습을 간단히 할게요. 덧셈 정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야. 자, 이번에 저희가 시행상으로 이거 하나 배워요. 자, 덧셈 정리. 아마 딱 들어보시면 기억날걸? 자, 첫 번째는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오랜만인데 이거 공식 기억나세요? 이런 걸 덧셈 정리, 이거 공식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인 버전, 코사인 버전, 탄젠트 버전 있거든요. 자, 오랜만에 복습하자면 사인 버전은요 이런 식이었죠. 자, 이 구조를 잘 봐. 약간 달라요, 버전마다. 자, 사인 버전은 부호부터 여기가 플러스면 그대로 플러스로 가고요. 사인 버전은 이렇게 사인, 코사인, 코인, 사인, 코인이래, 코사인, 사인. 자, 이렇게 해서 번갈아 나오더라.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사코, 코사 뭐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해요. 아마 학교 가시면 뭔가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다시 두 번째는 자, 보통 교재에는 마이너스가 따로 나오는데 보통 마이너스는 부호만 잘 체크하시면 보통 반대로 쓰는 거거든. 자, 위에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반대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사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 코사인 기억나? 자, 코사인은 약간 달라요. 다른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기. 첫 번째, 이게 코사인은요. 코사사라고 해서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 가운데 부호 조심해야 돼요. 가운데 부호가 앞에랑 달라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앞이랑 다르게 가더라고요. 부호가. 그러니까 약간 구조가 좀 달라요. 요거 두 개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코사인의 마이너스 버전은 똑같겠죠. 자, 오랜만에 복습하시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부호가 달라진다. 이렇게 자, 외우세요. 세 번째입니다. 탄젠트.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1 빼기 1마 탄탄분의 탄풀탄. 약간 이런 식이었어. 자, 이런 식으로. 자, 1마 탄탄분의 탄풀탄. 자, 부호 잘 보세요. 요 플러스가 분자에 그대로 따라가고 분모는 반대입니다. 자, 반대로.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자, 1풀 탄탄분의 탄마탄. 자,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보통 외웠어요. 저는 1풀 탄탄분의 탄마탄. 이라고 해서 자, 결국은 영어 단어 같은 거니까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이 6가지를 안다는 가정하에 그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 있는 109번의 1번 문제 보이시나요? 자, 언뜻 보면 아까 왼쪽에 그 문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자, 이거 12분의 파이 있잖아. 나오나? 12분의 파이가 얼마죠?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얼마죠? 60분법으로? 몇 도예요? 몇 도? 자, 15도 맞나? 자, 파이가 180도니까 15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불나는 문제예요. 혹시 얘나 15도 너가 아는 특수각으로 이거 만들 수 있나?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마도 이 문제는 다 특수각으로 덧셈 뺄셈으로 표현 가능할 겁니다. 이제 풀어봐.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쫙 정리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요, 이제 이런 것들도 표현이 가능해져. 다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뭐 30도, 45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그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한 120도 이런 게 가능했다면 지금부터는 15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표현한 각도들도 이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런 문제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풀어볼 겁니다. 2번, 4번은 똑같이 푸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몇 가지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나오는 것들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주옥처럼 중요한 내용들이다. 다 기억하세요. 오랜만에. 항상 강조하지만 까먹을 수 있거든. 처음이 아니라고 꼭 기억하고 상기한다는 생각을 해. 상기. 어딘가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마이너스 버전이고요. 자, 공식을 외우세요. 사인은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코, 코사. 약간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자, 2분의 1 해서 한번 통분까지 해서 써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또 다른 유형. 110번 문제 혹시 기억나? 가끔은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기억나는 친구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역시나 덧셈 정리를 쓸 건데 아마 한두 개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앞장에 필기한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와서 앞에 있는 4분면 체크해서 불나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의 순간은 앞에 있는 4분면 체크하시면 돼요. 알파랑 베타가 저기 사이에 있다. 4분면, 보통 부호를 주는 겁니다. 110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뭐 이 정도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40초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보니까 뒤에 있는 그 중단원 문제는 같이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중단원은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을 좀 할 줄 알면 그냥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는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 오늘의 기본 개념까지만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나잖아요. 이런 거 배웠구나. 자, 이 문제는요, 자, 어떻게 흘러가냐면, 같이 흘러가 볼게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일단 이거니까 얘를 보고 먼저 식을 만들어 보자. 자, 요게 이제 덧셈 정리라 불리는 거야.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에 읽어보시면 사인 알파, 자, 얘 나와 있고요. 코사인 베타, 얘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요 두 개가 없잖아요.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알아오냐는 건데, 자, 그게 뭐다? 저희가 앞에서 배운 공식 중에서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요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즉 9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니까 반대편 이용하시면 자, 9분의 8 제곱 자, 코사인 알파는 자, 뿔마 루트.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자, 선택의 순간에 맨 앞에 보시면 자, 이거 혹시 나야 몇 사분면이지? 이게 이제 4분면으로 체크하면 되고 보통 이제 이게 부호를 정할 때 쓰는 거잖아. 우리가 얼싸잡고 배웠잖아요. 즉 전부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 가지고 얘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한번 암산해 볼까? 이거 아마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 암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끝내시게 돼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밑에 거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112번 갑니다. 혹시 이 문제 기억나세요? 힌트, 이게 탄젠트 관련 유명한 문제예요. 자, 기억나? 우리가 1차 함수에서 한 가지 상식이죠. 기울기가 탄젠트로 표현이 가능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뭐 그런 혹시 문제 기억나시는지. 자, 힌트가 뭐였냐면 그래프에다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제가 말한 적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좀 오랜만에 좀 도와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거든. 한번 집에 가서 해봐봐. 자, 이 문제를 푸시려면 한 가지 상식을 아셔야 돼요. 어떤 상식? 우리가 이제 어떤 1차 함수가 있잖아요. 1차 함수. 자, 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식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요 x축에 보통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제가 편의상 세타라고 부를게요. 그럼 자, 한 가지 결론을 꼭 외우세요. 이거는 이제 상식이야. 고3이잖아, 사실. 상식인데 자, 뭐랑 똑같아? 탄젠트 세타랑 위에 있는 기울기랑 똑같아요. 자, A가 기울기거든. 자, 요게 똑같다라는 게 이제 상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이 문제가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특히 그 덧셈 정리랑 워낙 궁합이 좋아가지고 나오는 문제예요. 자, 한번 오랜만에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 문제의 팁은 뭐냐면 간단히 그래프로 표현. 간단히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어떤 식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는 보통 요거 풀 때는 Y축은 안 그려. 왜? 결국은 X축이 중요한 거라 Y축은 딱히 관심은 없어요. 일단 X축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간단히 그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있잖아. 이거 두 개 기울기가 다르거든. 자, 기울기가 왼쪽이 빨간색이 더 가파른 거 아세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극단적으로 가파르게 그리셔야 좋을 거예요. 다시 이 빨간 색깔이 기울기가 음수인데 더 커요. 즉 이렇게 좀 가파르게 그릴게요. 그리고 파란 색깔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조금 더 완만하게. 자, 왜냐면 좀 극단적으로 해줘야 그 얘가 이 뭔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고 있는 예각의 크기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충 뭐 여기다 라고 두고 제가 한번 세타라고 두고 이제 뭔가 좀 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세타를 구하는 문제예요. 흐름 이해돼? 그리고 자, 문자를 더 빌렸을 건데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요 파란 색깔이 x축과 만나는 걸 알파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빨간 색깔이 x축과 만나는 건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되고 다 오른쪽을 써야 돼. 왜? 이 공식은 오른쪽에 있는 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봐봐. 여기서 요거 세 개 관계식 하나 보이세요? 이거 세 개 관계식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어떤 관계식? 여러분 혹시 알파 더하기 세타가 베타란 거 아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항하시면 세타를 베타 빼기 알파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자,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럼 혹시 얘나 탄젠트 알파가 얼마고? 자, 2예요. 요게 기울기랑 똑같다고요. 다시 그럼 나오나 탄젠트 베타가 얼마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마무리는 이제 요식 양쪽에다가 탄젠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 식 양쪽에다가 탄젠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덧셈 정리까지 이어가서 부르는 문제 기억나시는지. 자, 이 흐름 한번 필기해 보시고 밑에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탄젠트 관련 덧셈 정리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14번 문제도 힌트만 드릴게요. 자, 114번 문제도 이거 문제예요. 자, 114번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비슷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도 어딘가를 알파, 어딘가를 베타라고 준 다음에 한번 비슷하게 풀어보세요. 114번 문제도. 얘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시간이 없다. 자, 다음 장 가시면 삼각함수의 극한이 나오는데 역시나 115번에서는 그래프를 주고 추측을 해봐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히 뭐 대입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117번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 필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나원이었나? 이거 이제 약간 얘랑 오해 가지고 틀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자, 역시나 이제 이것도 약간 주입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삼각함수에서 일단은 미분을 배우기 전에 이 친구의 극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혹시 이거 극한 나오나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1이야. 자, 이거 하나 외울게요. 다시 사인만 되는 게 아니라 탄젠트도 가능해요. 자, 단 주의할 점은 코사인은 안 돼요. 탄젠트랑 사인은요, 이 상황에서 1인데 역시나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또 이런 스타일이야. 이것도 이름 맞는데, 자, 요 자리가 같으면 1이에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이 설명할 때도 역수 관계면 2인 것처럼 보통 여기 파트는 요 자리가 똑같으면 2야. 그래서 어쩌면 이제 기본 문제 풀 때는 똑같게 만들어주라는 문제예요. 다시 밑에 있는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요 자리가 똑같으면 1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117번 풀어보실래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극한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서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여기서부터 이어가는 겁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자, 1번 문제는 혹시 얘 정답 볼 것 같아요? 3이죠. 이렇게 빌려주고 가면 되겠지. 3 나옵니다. 다시 혹시 오른쪽에 2번은 1이죠 그냥. 1,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자, 밑에 가시면 118번 문제에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왼쪽에 1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였고, 자, 오른쪽에 2번. 요게 이제 하나 전략이 있어. 혹시 이거 전략 기억나? 자, 어쩌자 이거 제가 또 두 가지 풀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혹시 이거 나오나 로피탈 될까 안 될까? 될걸요? 로피탈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꼴들이 다 로피탈이 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번 숙제 풀 때 있잖아, 로피탈 쓸 줄 알면 그냥 쓰면 또 나쁘지 않아. 근데 결국 욕심나면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는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로피탈 가능합니다. 자, 분모분자 0분의 0꼴이니까 미분하시면 2x분의 1은요, 오랜만에 코사인 미분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마이너스 사인이야.
그래서 sin x가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여기서 원래 한 번 더 로피탈 가능해요. 로피탈은 여러 번 가능합니다. 혹은 위에서 배웠잖아. 이 상황은. 여기 아마 1이죠. 위에서 배우기로. 뭐 그런 활동하는 거. 어쨌든 한 번 더 해보시면 2분의 1 나와요. 이렇게. 근데 자, 출제 의도.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나 알면 좋은 건데 혹시 여러분들 요 상황 나올 때 얘나 전략 뭔지 기억나세요? 이게 약간 1 더하기 코사인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요. 이게 원래 전략이 자,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 쓸게요. 시간 없으니까 1 더하기 코사인 x를 이렇게 곱해주면 뭐 어떤 게 하나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자, 말했지만 코사인은 아까 그 성질이 안 돼요. 즉 코사인이 나왔단 말은 이 친구를 사인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시면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자, 분자를 전개하시면 1 빼기 코사인 제곱되고 분모 자리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혹시 나오나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사인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서 x분의 사인은 위에서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1이 돼요. 통째로가. 그래서 보통 이제 저런 식의 세팅은 약간 이거는 그냥 표현할 말이 없는데 일단 무슨 합차 같은 걸 써서 사인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원래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되고 이 자리는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1 나와서 아마도 아마 2분의 1 날 것 같아요. 혹은 로피탈 쓰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극한 문제가 오늘 지수든 로그든 삼각함수든 몇몇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문제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야. 사실 자 이것도 힌트만 드릴게. 자, 사실 얘도 있잖아. 로피탈 쓰면 그냥 됩니다. 의도랑은 상관없이 됩니다. 근데 얘는 혹시 컨셉 기억나? 자, 시간이 없네요. 이 친구는 원래 치환 문제입니다. 힌트만 드릴게요. 이 친구 원래 치환을 하면요 밑에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치환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1번에 이 문제의 힌트만 좀 드릴게요. 이건 약간 지난번 숙제도 있는 오른쪽 그림 보고 시키는 거 두 개를 알아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거 식이 있잖아. 식을 먼저 보시라고 했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선분 AB 요 길이고요. 호 AB 이게 호라는 거 아시죠? 호. 요거거든요. 자, 이거 두 개의 길이를 구해 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 두 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힌트만 드릴게요. 자, 먼저 빨간 색깔 먼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역시나 수학 원 때 하나 배우는 공식이 있어. 혹시 여러분들 이 공식 기억나세요? 자, 이번 문제는 이 공식을 쓸 겁니다. 요 세타가 지금 호도법 자리거든. 호도법이라고 치면 요 공식을 쓰면 돼요. 이 공식을 R 곱하기 세타. 다시 밑에 있는 이거는요. 자, 요 자리는 역시나 수학 원 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혹시 오랜만에 코사인 법칙 기억나세요? 너네가 이런 식의 세팅은요 오랜만에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혹시 기억나? 코사인 법칙은 소위 주인공이 있거든. 자, AB를 주인공을 하는 AB의 제곱은요 혹시 이 공식 기억나세요? 이런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쓰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공식을 아마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좀 어렵다고 싶은 이유가 그 수학 원 때 배웠던 걸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9쪽까지 설명드리고 숙제는 21쪽까지 다 드릴게요. 19쪽이 마지막 유형이고 미분은 요 근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하세요 그런 문제인데 한 번만 해볼까? 자, 124번. 딱 두 문제만 미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분은 괜찮아. 괜찮길 바랍니다. 미분은 괜찮길 바랍니다. 자, 1번, 2번 정도는 요 근래 진짜 시물라고 했잖아요. 맨날 했는데. 특히 2번 같은 경우도 많이 봤잖아. 우리 어떤 상황에서.
1번, 2번 미분. 그러니까 미분하시고는 이제 원래는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막 할 거야 쌤들은. 원래 그 미분의 또 뜻이 있거든 도함수.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미분을 그냥 외워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가볼까? 자, 왼쪽 거, 이거 합성함수가 보이세요? 자, 합성함수고, 바깥쪽 미분 먼저 하시고, 곱하기 안쪽 미분.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오른쪽은요, 곱셈 미분이고,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하신 다음에 아마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쓰는 게 간단일 거예요. 두 개를 묶어서 간단히 정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을 할 줄 아는지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숙제는 21초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토요일부터는 수능 특강 할 거고, 자, 다 못 푼 친구는 토요일까지 꼭 마무리 지어줘. 자, 그날 질문 1시간 받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교재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안녕.